자, 그 이번 시간은 그 입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리학원에서 역시 있었던 내용인데 그 보어의 이론에 적용한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이 좀 추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옆에 자리 이렇게 할까? 네, 던져줄게요. 네. 교과서는 뭐 이렇게 되겠고요. 학습 목표는 입자의 파동성과 물질파 이론과 전자해저 실험을 입자 파동성을 물질파 이론과 전자해저 실험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을 보면 이제 파동인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광전 효과에 대한 내용이고, 그 전에 뭐 몇 개 실험이 사실 더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우리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빛을 입자로 보면 광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광자의 운동량이 그 전자기파의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드브로이가 이제 이걸 자리를 바꾼 거죠. 운동량하고 파장을 바꿔서 이렇게 운동량을 가진 입자도 파장을 이렇게 가지는 파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게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드브로이의 그 물질파 파장, 드브로이 파장은 드브로이 파장이라고도 하는데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상대론적 효과를 집어넣으면 이게 좀 달라지는데, 그거는 이제 빼고 일단 뭐 그냥 고전역학, 이게 좀 말이 모호한데 그죠? 고전적 드브로이파 파장. 나중에 대학교 가면 여기 감마가 하나 더 붙습니다. 뭐가 네. 이게 이제 플랑크 상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제 요 드브로이 파장은 잘 안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근데 일단 이 파장을 물질 입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걸 물질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가지면 입자다 볼 수 있고, 파장을 가지면 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H 플랑크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34성 매우 작기 때문에 질량이 매우 작아야지 물질의 파동성이 나타나고요. 따라서 뭐 미시 입자, 원자나 전자 이 정도 돼야지 요 파동성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걸 증명한 실험이 이제 데이비슨 건모 실험하고 그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이 있는데, 그 데이비슨 건모 실험을 회절이라는 용어도 쓰고 간섭이라는 용어도 쓰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중슬릿, 삼중슬릿 이 정도까지는 간섭인데 다중슬릿이 되면은 회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데이비슨 건모 실험 자체가 요 니켈 결정 입자에 전자를 쏴가지고 요 이제 보강 간섭 조건이 되는 부분에 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험을 보면 이제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전자를 가속시켜가지고 쏩니다. 쏘아서 이 전자가 다양한 각도로 산란이 되는데, 이 중에서 특정 각도에서 50도에서 전자가 많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자를 쏜 거예요? 예, 전자를 쏜 거예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이제 특정 각도에서 검출되는 전자의 수가 많았고, 그 전자의 물질파 파장과 같은 파장의 X선을 결정해 비추면 같은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제 전자도 간섭한다 혹은 회전한다 해도 되겠습니다.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전자는 우리가 입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의 물질파 파장하고 똑같은 파장의 X선을 비췄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했잖아요. 네. 그 말은 이제 드브로이 공식이 맞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잠깐 보여주면 이게 어떤 원리냐면, 얘가 이렇게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면이 이렇게 얇은 막을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각도에서는 뭐 한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뭐 이런 면에 대해서 반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 또 뭐 이런 면에 대해서 반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반사하는 얇은 막의 두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강 간섭이 되는 조건, 상쇄가 되는 조건이 이제 그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요게 이제 그 천재교육 교과서에 보면은 좀 더 좀 계산하기 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요게 이제 니켈 원자들이거든요. 일정한 간격 D라는 간격으로 이제 있는 원자 핵들이고, 이 녀석들이 이제 여기서 반사된 전자 그 물질파 혹은 뭐 X선 하고 여기서 반사된 전자의 물질파 혹은 X선이 경로 차이가 초록색 길이만큼 나죠. 네. 요게 이제 요게 파이 1이면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요게 이제 점이고, 그럼 요게 파이1이죠. 그럼 요 파이에 대해서 이 마주보는 거니까 높이죠. 네. 그래서 d 사인 세타, d 사인 파이가 여기는 이 파장의 2배죠. 네. 여기는 오른쪽은 반파장의 3배고,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보강 간섭이 되는 각도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상세 간섭이 되는 각도고, 뭐 이런 식으로 각도에 따라서 경로 차이가 달라지니까 이게 결국에 간섭이죠. 근데 이게 다중 슬릿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이런 걸 이제 이게 2개만 놓고 보면 간섭인데 다 놓고 보면은 회절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 간섭이라고 적히는 데 있고 회절이라고 적히는 데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서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 이것도 역시 물리학원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전자를 금속박에 넣으면 똑같아요. 이 금속박의 원자핵들 사이에 그 좁은 틈을 지나면 회절을 하게 되어서 회절무늬가 나오는데, 여기 왼쪽 사진이 X선의 회절무늬, 오른쪽이 전자선의 회절무늬인데 X선의 파장하고 전자의 물집합 파장을 같게 만들면 동일한 회절무늬가 나타나서 이 실험의 결론은 전자도 회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절한다라는 것은 이게 파동성을 뜻하는 거죠. 역시 간섭 회절은 이 파동의 대표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또 추가로 해서 속도를 증가시키면 물집합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니까 속도가 증가하면 파장은 감소하게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파장이 감소하면 간섭이나 회절무늬 간격은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했던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역시 데이비슨 건모 실험과 함께 전자가 파동이라는 걸 증명해줬던 실험이 되고, 이게 이제 물리학 2에서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그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제1가설 양자 조건은 이제 그렇게 사실 이렇게 관계식은 적어놨지만 이게 나중에 대학교에서 보면 가군동량이거든요. 네. 가군동량이 어떤 상수값의 정수배가 된다. 그래서 가군동량의 양자화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가군동량이 양자화 되는지, 그리고 하필 특정 궤도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맥스웰의 이론에 의하면 원운동은 가속운동이니까 전자기파 방출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는 보호가 얼버무렸던 부분이거든. 그건 모르겠고 맥스웰 이론 모르겠고 일단 그냥 이 궤도에는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요거에 의미를 부여해 준 게 그 드브로이예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에 드브로이 물집파 이론을 적용을 하면 요 식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2파이r이 이제 원주죠, 원주. 네. 2파이r은 n 곱하기 mv분의 h가 돼요. 근데 이 mv분의 h가 바로 물질파 파장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2파이r의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조건, 이게 정상파 조건이거든요. 이 정상파 조건이면은 안정하다. 왜 안정하냐? 정상파는 마찰이나 이런 게 없으면 뭐 영원히 진동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그 전자를 입자로 보지 않고 파동으로 보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파 형태로 그냥 안정적으로 진동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이게 요걸 볼 수 있는 게, 이게 맨 안쪽 궤도는 정상파가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커졌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테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거를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면 F 이꼴 MA하고 MA 이꼴 F, 이게 구심가 속도죠. 네. 이게 점기력, 그다음에 이게 양자 조건. 여기에서 속도를 소거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돼요. 이 식에서 이제 요 가로한 값 있죠, 가로한 값. 네. 요 값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A0라고 쓰고, 이 보호 반지름이라고 해요. 지금 수소 원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양성장계 주위에 도는 전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A0 곱하기 양자수 n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은 1, 2, 3, 4 이렇게 자연수거든요. 1이 제일 가까운 궤도, 원자핵으로부터. 그다음 커질수록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는 궤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에요. 네. 보호 반지름은 결국 그 n 이꼴 1인 궤도의 반지름이. 주양자수예요. 예, n은 주양자수가 되겠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궤도 조건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반지름에서 전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파이 r은 n 람다 보호의 양자 조건을 이용해서 람다는 n분의 2파이 r이잖아요. 네. 그럼 n은 주양자수고 2파이는 상수니까 r 대신에 위에서 구했던 네. 요 식을 집어넣으면 식이 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2파이 a 제로에 잘 보면은 잠시만요. 2파이 a 제로에 n이 되죠, 맞죠? 네. 예. 그래서 요 파장은 또 바깥으로 갈수록 길어져요. 파장 바깥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그러니까 운동량은 파장의 역수니까 람다분의 h니까 요 그대로 적용하면 또 확대해가지고 2파이 a 제로분의 h가 이제 앞에 붙는 상수가 되고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개의 결과를 먼저 적어보면 이게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지고요. 운동량은 작아지니까 속력은 줄어듭니다. 누구냐?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이제 이쯤 되면 꼭 헷갈릴 텐데 전자입니다. 전자. 수소 원자에 속해 있는 전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준위 이미 우리가 그 n 제곱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도하면 에너지 준위는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총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운동 에너지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하고 꼴을 맞춰줘요. 보면 이렇게 ma 꼴 f 있죠. 네. ma 꼴 f로부터 2분의 1 mv 제곱 형태를 이끌어낼 수 있죠. 네. 양변에 2분의 1 r을 곱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요 식이 돼요. 근데 이 식에서 그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기력 해가지고 기준점이 이제 뭐냐면 보통 포텐셜 에너지 꼴을 최종적으로 안다라고 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 그게 무한대인 지점이고 임의의 위치 r까지 적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전기력인데 이때 마이너스가 이거고요. 네. 전기력이 마이너스 kr 제곱분의 2 제곱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인력일 때는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심 좌표기의 특성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k의 r분의 2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운동 방정식으로 그 포텐셜 에너지 꼴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k 쿨롱 상수고 2 제곱 상수죠. 네. 요 2도 상수고. 그래서 이거 묶어내면 이렇게 하고 r 대신에 우리가 맨 처음에 구했던 거 보호 반지름 곱하기 n 제곱. 네. 이걸 집어넣으면 이제 상수끼리 묶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2a 제로에 제로분의 k2 제곱. A 제로요. 아 R. r 대신에 네. 요 r 대신에 그 a 제로 n 제곱을 넣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에 n 제곱분의 1이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잘 보면은 요 가로한 값이 13.6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집어넣으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 공식인 거죠.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그렇게 해서 이제 보어의 그 이론하고 드보로의 물질파 이론을 적용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는 에너지로 치면은 크기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n이 커질수록 절대값이 작아지는데 마이너스인 상태로 절대값이 작아지니까 에너지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큽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밖으로 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어요. 네. 운동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운동 에너지 줄어들고 속력은 줄어들고 또 파장은 길어집니다. 네. 근데 전체 에너지는 커져요. 왜냐하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게 더 큽니다. 효과가. 왜 그러냐면 잘 보면 요 포텐셜 에너지는 R분의 K2 제곱인데 운동 에너지는 이 꼴로 나타내면 2R분의 K2 제곱이니까 요 효과가 절대값으로 치면 더 큽니다. 2배. 예, 그러니까 얘가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는데 그 얘는 L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고 얘도 작아지는데 마이너스니까 커지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니까요. 예, 이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아. 에너지는 마이너스면은 절대값이 작아야지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작아지는 것보다 얘의 절대값이 작아지는 게 더 효과가 크죠? 네. 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게 더 효과가 커서 전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말 이해했나? 에너지는 절대값이 에너지는 마이너스는 작을수록 그렇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이제 크기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면서 절대값이 크면 그래. 작은 거예요. 아, 에너지는 이제 아, 그게 좀 맞네. 헷갈려요. 아, 맞네요. 네, 그래서 에너지는 그걸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에너지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이게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거 원래 1시간 내내 해야 되는 건데 빠르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학 2에서 입자의 파동성을 마치도록 할게요.